나오는 내용, 개념, 분류, 특성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속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는 수업 시간 중에 책을 가지고 밑줄도 치지만 기출문제 있죠? 요것도 찾아가면서 이제 풀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교시에는 또 그동안 했던 기출문제 있죠? 요거라도 모아서 물론 겹치지 않게끔 해갖고 한 번 더 마무리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했던 걸 한 번 더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연구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으로?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대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잘 따라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도 할 거니까 계산기 있죠? 꼭 좀 들고 다니세요. 계산기는 이제 공학용 계산기라든가 아니면 재무용 계산기 이런 것들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메모리 같은 거 있던 거죠. 전부 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SD 카드라든가 메모리 카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의 다 일반적인 계산기를 들고 가는데 어떤 분은 공학용 계산기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감독자가 이제 요거 초기화 시켜라. 풀다 보면 막 풀고 있는데 초기화 시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 계산기 갖고 있는데 그분만 유독히 그런 거 갖고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갖고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부정행위자로 원칙으로 이제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그냥 뭐라고요? 그냥 일반 계산기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 갖고서 시험장에 가는 게 가장 낫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 앞에 가면 다이소 있죠? 다이소. 저도 거기서 3,000원짜리 샀거든요. 3,000원짜리.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5,000원짜리 사시면 됩니다. 좀 집안이 좀 여유가 있고, 좀 있는 집안, 그런 집안에서는 5,000원짜리. 그리고 좀 힘들게, 하루하루 살기 힘드신 분들은 3,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시면 돼요. 자, 곧바로 부동산의 개념 알아볼게요. 부동산이 뭐냐? 요것도 그전에는 이제 부동산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토지, 건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꼼짝 못하는 재산을요 부동산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어떤 젊은 학도로서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네요. 뭐가 문제냐면 젊은 이런 표현이 약간 잘못됐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어중간한 학도로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어중간한 학도로서 남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공부한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의 개념을 내릴 때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거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부동산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3페이지에 우리 노트 있죠. 3페이지에 딱 중간에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서 부동산의 개념 요거는 우리 교재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적어 놓으셨나요?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한 문제 물어보고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에 중간에 부동산의 분류 있죠?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29페이지 있을 겁니다. 29페이지 이렇게 해서 토탈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뭐라고요? 한 문제 물어보는데 부동산 분류에서 별표를 5개 쳐놨죠? 처음 하신 분을 위해서 별표 5개의 의미가 뭐냐면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5년 기준으로 해서 5년 내내 계속 나왔다. 5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별표를 5개 쳐놓은 겁니다. 만약에 별표를 4개 쳐놨다 그러면 5년 기준으로 한 4번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럼 2개를 쳐놨다 그러면 5년 기준으로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정도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1개 쳐놨다 그럴 경우는 어쩌다 잊을만하면 한번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을 개념을 내릴 때도 이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어떤 식이라고요? 복합적. 그래서 복합적 접근하면 항상 뭐라고요? 법, 경, 기 기억나시면 됩니다. 법,
경기. 이게 법률적 측면에서도 한번 개념을 내릴 수가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내릴 수 있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 법률적 그 기술적 측면은 주로 이제 요걸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물리적. 그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는요 이걸 법 제도적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기술적 측면은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주로 개념을 내리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유형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은 이제 뭐 부동산 가치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형적. 그다음에 법률적 측면도 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무형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도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만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내면의 모습, 부동산이 내재된 모습 같은 거 있죠. 예컨대 이 부동산 앞으로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부동산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항상 똑같은 예지만 어떤 여자분이 아주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늘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여자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건 성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싸가지가 아주 더럽게 없거나 낭tum청 얻고 다니고 툭하면 사기치고 다니고 꽃뱀이라는 얘기죠.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고서 그 여자를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모습 이것도 골고루 바라봤을 때 그 여자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아니면 그 여자분은 지구에서 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내릴 때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죠. 어떤 내면의 모습 이런 것도 골고루 바라봤을 때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먼저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얘들은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대가리만 기하시면 돼요. 뭐만 기하라고요? 대가리. 이런 거구나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하나의 뭐라고요? 자연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에게 쓰라고 공짜로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자연이다. 인공의 힘이 가미되지 않은 걸 뭐라고요? 자연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주신 자연에서 그 여러 가지 삶을 꾸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지형, 지질, 지세, 지반 이런 걸 포함하는 자연에서 우리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 같은 건 자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은 하나의 뭐 공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일단의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지표 위에 있는 공간과 아래에 있는 공간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공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무고개 하듯이 부동산을 딱 놓고서 다양한 각도에서 부동산은 이런 거다, 부동산은 저런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뭐 위치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자, 내가 지하철역 앞에 있는 땅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이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위치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하나의 뭐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뭐 구성 분자다. 환경 요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지역마다 지역적인 그 특색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어떤 지역 가면 모텔들이 막 질비하다 이런 걸 뭐라고요? 지역적인 특색이 모텔촌이다 할 수 있겠네요. 뭐라고요? 모텔촌. 그러면 이 모텔촌이라는 지역성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하나의 부동산들은 이 환경 요소라는 얘기죠. 하나의 환경을 구성하는 환경 요소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기술적 개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 부동산 하나의 뭐 자산이다 아니면요 뭐 자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자체가 표현 자체가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자산 자본하면 뭐라고요?
그냥 경제적 개념. 시험 목적을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산, 자본은 뭐라고요? 그냥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세히 안 물어봐요. 알겠죠? 자세히. 다만 참고로 자, 기업들은 자, 해마다 보통 1년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이거 회계학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들인데, 자,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장사를 잘했냐 못했냐 이걸 나타내는 표 있죠. 이거를 손익계산서 해줍니다. 지금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해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를요 손익계산서 해줍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12월 3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 상태 있죠. 이런 걸 나타내는 걸요 예전엔 대차대조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은요 재무 상태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파이낸셜 포지션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는데, 어제나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요 이걸 차변해 줍니다. 뭐라고요? 차변. 이걸 뭐라고요? 대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반을 요것도 뚝 잘라서 자금의 조달 측면을 기록하는 겁니다. 뭘 기록한다고요? 자금의 조달. 그리고 이쪽은요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나 운용 측면을 기록하는 걸 뭐라고요? 이렇게 이쪽에다 기록합니다. 왼쪽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갈비집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갈비집 하려면 자, 내 돈 한 1억이 필요하다. 내 돈이죠? 요거를, 내 돈을 여기선 자본해 줄게요. 내 돈을 뭐라고요? 자본. 근데 1억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빌린 돈을 부채다 해줍니다. 빌린 돈 뭐라고요? 부채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대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했는지 요걸 기록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1억 5천을 끌어다가 이제 일부는 상품도 구입할 수 있죠. 갈비도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계도 구입할 수 있고, 각종 주방용 기계도 구입할 수 있죠. 땅도 구입할 수 있고, 때로는 영업권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현금 얼마 갖고 있고, 기계는 얼마짜리 갖고 있고, 상품 얼마짜리 갖고 있고, 건물 얼마짜리 쭉 기록해 놓은 걸요 자산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자산. 그러면 이 내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를 보통 이제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한테 한다고요? 출자. 그럼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 돈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자들 있죠. 고자가 주인입니다. 주인들이 출자하는 겁니다. 주식을 구입했다는 얘기는 그 회사에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때 현금으로 출자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현금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걸 뭐라고요? 현금 출자한다. 근데 토지 같은 거 이런 걸 출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요 현물 출자한다 해줍니다. 뭔 출자한다고요? 현물 출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토지를 출자했을 경우는 현금하고 똑같이 사업에 미천을 받은 거죠. 그죠? 현금을 받은 게 사업 미천 아닙니까? 그럼 토지도 이렇게 사업 미천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 뭐라고요?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 토지를 그냥 방치해 놓지 않고 그 영업활동에 써먹고 있다. 그럼 이걸 뭐라고요? 자산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본은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자산은요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뭐라고요?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요 그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뭐라고요?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자, 이 건설회사가 대림산업이 아파트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나와라 뚝딱 하면서 나온 건 아니겠죠? 그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기 토지도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말이 길어야 짧아요? 말이 길죠? 짧게 이걸 뭐라고요? 생산 요소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생산 요소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소비자가 최종 사용하고 있는 걸 뭐라고요? 소비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몇 번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단용 소비재다. 짧게 이용하는 걸 뭐라고요? 단용 소비재다.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이 몇 번 쓰고 버리나요?
2, 3일 쓰고 버리나요? 그러면 버릴 거면 나한테 주세요. 제가 그냥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아주 오랫동안 써먹죠. 20년이고 30년, 길게는 50년 넘게 막 쓰죠. 이런 걸요. 내구 소비재다. 내구가 뭐예요? 아주 단단해서 오랫동안 쓰는 거 있죠. 이걸 내구 소비재다 해줍니다. 어쨌거나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는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수업 끝나고 나서 도로 같은 거, 도로 땅을 막 소비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요 공원 같은 걸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 소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 요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라고요? 소비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상품이다. 자,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뭐라고요? 상품이다 해줍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뭐라고요? 상품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 안 돼요? 되죠? 하나의 뭐라고요? 상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만 기억하라고요? 대가리만. 그래서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할 때는 이제 뭐 어떻게 암기해 상관없는데 공자 있죠? 공자, 위환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해도 상관없고 알아서 암기하시고 다만 요거는요 이 3번 있습니다. 안양 옆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3번에 갔더니 생소한 상품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3번에 갔더니 뭐가 있다고요? 생소한 상품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이 법률적 개념은 아주 자세히 물어봅니다. 자세히 물어보니까 요건 약간 깊이 있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자, 법률적 측면에서는 자, 일단은 협의의 부동산과 뭐라고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협의하면요 이게 좁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좁은 의미. 광의하면요 넓은 의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의를 얘기할 때는 협의가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광의하면 뭐가 나요? 협의를 포함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요거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게 본질적 의미의 부동산입니다. 알겠죠? 민법이라는 대표적인 사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으로 그 본질적 의미의 부동산이고 요거는 자, 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우리 다른 법에서 민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등기 등록의 형식을 요하는 것들 있죠. 요것도 포함시켜서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부동산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처럼 취급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광의의 부동산. 그래서 어쨌거나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 민법 99조 1항에 따르면 이제 공부할 겁니다. 예, 부동산이라 하면은 이런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정착물은 말 그대로 딱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죠. 딱 정착되어 있다. 꼼짝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이걸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요게 이 교재는 노트는 앞부분만 오탈자가 약간 있지 뒷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맹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 인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다른 데도 다른 학원도 제가 했는데 그때는 인쇄 상태가 좋은데 이거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요거 가지고 제가 직접 강의하는 거니까 그때마다 인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이거 써드리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정착물은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
예,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건물이라는 게 뭐예요? 자,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건물은 이렇게 지붕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벽 등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 있죠? 그런 거 뭐라고요? 건물이다 해줍니다. 자,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 이런 걸요 건물 해줍니다. 알겠죠? 근데 토지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는 건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건물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담장 뭐 이런 형태도 있고 뭐 지하도라든가 이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껍데기, 도로 포장, 아스팔트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육교라든가 아니면 뭐 터널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외에도 나무들 혹은 나무들의 집단 이거 수목해 줄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요 정도를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이 정도를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고 여기다가 약간의 살점을 좀 붙여나가겠습니다. 약간의 뭘 붙인다고요? 살점을 좀 붙여나가는데 자, 이러한 정착물 중에는 어떤 거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별개의 부동산이다. 아니면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 얘기는 걔만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걔만 별도로 하고요. 팔 수가 있다. 아니면 걔만 별도로 은행에다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독립성이 있다. 독립된 부동산이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 어디 갔어요? 자, 이 건물 같은 거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독립된 부동산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도 갖고 있고 토지 외에 있는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건물 갖고 있는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별개,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얘만 별도로, 건물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건물만 별도로 을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 건물만 을한테 팔았다. 그러면 토지는 누구 거예요? 갑 거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속 이제 민법이라는 거 이런 데 공부할 건데 소유권을 공시한다. 그 얘기는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데 자, 보통 이제 뭘로 공시하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가지고 공시합니다. 뭘 가지고 공시한다고요? 등기부를 가지고 공시하는 겁니다. 원칙이. 알겠죠? 근데 토지는 갑 거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등기부가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따로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너 담장만 네가 사가라. 아니면 도로에 있는 껍데기, 아스팔트만 네가 사갈래? 이런 경우는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토지의 일부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뭐라고요? 토지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팔 수가 있어 없어요? 없고 그냥 토지 팔 때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팔리는 겁니다. 알겠죠? 별도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다가 약간의 살점을 더 붙여보겠습니다. 더 붙여보는데 자, 이 나무 혹은 나무들의 집단 이걸 수목해 줄게요. 수목이라 하는데 얘네들은 원칙적으로는 정착물은 맞죠? 정착 맞는데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고 그냥 토지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걸 종속된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이다 표현합니다. 독립성 있어 없어요? 없고 토지에 종속되는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이 나무가 됐든 나무 하나가 됐든 나무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나무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원래는 소유권의 공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부를 가지고 공시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공시한다고요? 등기부. 근데 우리 민법에서 나중에 공부할 건데 때로는 관습법상 뭐라고요? 관습법상 명인 방법으로 공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공시한다고요?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명인이라는 게 뭐냐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런 방법으로 공시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예컨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울타리를 딱 쳐놓은 다음에, 딱 쳐놓은 다음에 편말에다가 딱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은 새총으로 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거야, 안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죠? 이걸요,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해줍니다.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명백히 뭐라고요?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을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팔 수 있다고요? 을한테. 아시죠?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독립된 부동산을 간주합니다. 아시죠? 근데 요거를 자, 이 나무들의 혹은 나무의 집단만 별도로 은행에다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따로 등기가 돼 있어야, 그죠? 또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거죠. 근데 얘는 따로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나무의 집단만 별도로 등기가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별도로 뭐는 안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은 안 되지만 별도로 팔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어려운 내용을 더 해볼게요. 어려운 내용을 더 하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4페이지 맨 위에 참고해갖고 정착물 관련 규정이다 해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판잣집이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붙어있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판잣집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있으면 철거할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는 또 막 옮겨 다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뭘 간주한다고요? 동산. 그리고 가식 중의 식목이라는 게 뭐냐면 가짜로 잠깐 심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가로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가 딱 있다면 뿌리를 막 새끼줄로 막 묶어놓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잠깐 심어놓은 거 있죠. 근데 요게 가로수용으로 쓰면서 자, 뭐라고요?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 아직 정착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가로수용으로 쓰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이런 걸요, 가식 중의 식목이다 해줍니다. 가짜로 잠깐 심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이런 거 요즘에 보기 힘든데 이거 다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합니다. 뭘 불과한다고요? 동산.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매우 어려운 얘기를 좀 할 건데, 매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여기다 볼게요.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오겠습니다. 잠깐. 자, 이렇게 해서 뭘 보냐면 이거 볼게요. 여기에 건물이 있다. 건물에 붙어 있는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수많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착물에 해당된다. 정착물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건물의 일부라는 얘기죠. 건물이라는 얘기죠. 정착물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건물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자,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동산에 해당된다.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동산에 해당된다면 내가 부동산을 파는 거지, 동산을 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한테 넘어갈 건지 아니면요 안 넘어갈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게 정착물이지 아니지의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좀 있는데, 이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때는 뭘로 간주하라고요?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절대성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번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다. 예컨대 이 붙어 있는 걸 떼어낼 때 이렇게 자, 물리적으로나 혹은요 자, 기능적 혹은 효용적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손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얘기입니다. 손상을 준다면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붙어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떼어내려면 건물의 일부를 헐어야 돼, 안 헐어야 돼요? 헐어야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을 줘야 안 줘요? 주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거 볼게요. 자, 여기 건물에 붙어 있는 수도꼭지 같은 거 볼게요. 물이 짤짤짤 흐르는 뭐라고요? 수도꼭지. 이런 것들은 떼어내려면 몽키 스패너 같은 걸로 돌려서 빼내면 되죠? 그러니까 건물에 물리적 손상은 줘야 안 줘요? 물리적 손상은 안 주죠? 맞죠? 그렇지만 수도꼭지 같은 거 떼어내게 되면 건물이 재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재기능 못하는 거죠. 먹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요? 기능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준다. 그럼 뭐라고요?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준다면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뭐 구축 고안되어 있는가 하면 용도에 맞게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다. 그러면 뭐라 된다고요? 정착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동산이다. 지금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좀 어려웠나요? 할만해요?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세트 같은 거 볼게요. 의자 세트는 설교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딱 구축 고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착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양한 형태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라는 것은 나중에 민법을 공부하겠지만 총유재산입니다. 무슨 재산이라고요? 그 지분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고 뭐라고요? 전 성도들의 공통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함부로 이 목사님이 남한테 팔면 돼야 한대요? 동의가 없이 막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조그만 교회든 뭐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막 교회가 그 주인이 바뀌어 있죠? 그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교회를 누구한테 다른 목사한테 팔았다. 그러면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세트 있죠? 요것도 그 다음 목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파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정착물, 건물의 일부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세 번째는 이 설치한 의도가 임대 가치라든가 아니면 건물 가치의 증진 목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증진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동산이다. 우리 임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스토브라든가 아니면 임대 아파트마다 칸칸마다 집어넣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임대료 많이 받을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원룸 투룸 같은 거 막 칸칸마다 집어넣는 거 있죠? 이런 다 뭐라고요? 정착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자, 그렇지 않고 그냥 겨울철에 너무 추우니까 임대하는 직원들이 너무 추울까봐 잠깐 가스스토브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항구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중에 임대차이 끝나면 다 집에 갈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입니다. 임대가치 증진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잠깐 임대 직원이 추워서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건요, 동산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정착물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누가 설치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설치했냐. 자, 예컨대 임대인이 설치했다. 임대인이라는 건 뭐라고요? 집주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임대인이 설치했다. 그러면 얘는 정착물 맞습니다. 뭐는 맞다고요? 정착물 맞다. 근데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동산이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그 아파트에 설치한 그 여러 가지 그 블라인드 같은 거 있죠?
요거 임차인이 설치했을 경우는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 집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동산. 그 다음에 자, 이 상가를 임차한 자가, 점포를 임차한 자가 진열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임대차인이 끝나면 다 집어가요, 안 집어가요? 다 집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임차인이 나중에 그 점포에 설치한 진열대 같은 거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놔두기라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그냥 집어가지 않고 놔두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누구 소유예요?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요, 정착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야, 원래 이런 거는 다른 학원에서 지금 안 하고 3, 4월 달에 할 건데, 여기서는 속도 방감 있게 좀 진행시키려고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알겠죠? 쭉 한번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광의의 부동산 알아볼게요.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자, 협의의 부동산을 당연히 포함해야 하네요?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토지 후에 있는 정착물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대요? 되죠? 여기다가 이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준부동산. 여기서 준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준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준하겠다. 어디 준하겠다고요? 부동산에 준하겠다.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처럼 취급하겠다고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거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어떤 경우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민법이 아닌 뭐라고요?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민법이 아닌 뭐라고요? 다른 데서, 다른 법에서 등기 등록의 형식을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동차 구입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차량 등록 사업소 가서 등록해야 되죠. 넘버 같은 거 달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 이거를 등기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얘는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왜 부동산처럼 취급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처럼 취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전당포에 가서 자, 시계를 담보 잡고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잡히고 돈 빌리려고 하는데, 전당포 아시나요? 네, 전당포는 옛날에는 이런 거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어쨌거나 시계라든가 이 귀금속 같은 거 있죠? 잡히고 돈을 빌려주는 데가 전당포입니다. 거기가 돈은 이제 시계 같은 거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하는데, 자, 담보 잡힐 때 전당포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시계 풀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시계 풀러서 뭐라고요?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질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질권을 설정한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못 찾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질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되셨나요? 근데 내가 이제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리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아파트 들고 오라고 합니까? 아파트 차에 싣고서 오라고 하나요? 그거 싣고 올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내가 그냥 사용하면서 이 서류상으로 그 정확적으로 약간 유식화 표현하면 그냥 엉뚱한데 물건 가 있는데 관념적으로 담보를 설정한다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뭐라고요? 관념상 담보 설정한다. 이걸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저당권. 알겠죠?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걸 뭐라고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좀 종업원들 월급을 못 줘갖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종업원들 돈을 이제 여기저기 끌으려고 왔는데 끌을 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동안 하도 많이 끌어서. 그래서 자, 고민하고 있는데, 자, 이 차 끌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전봇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동차 담보대출 해준답니다. 그 전화번호가 딱 있길래 전화했죠. 했더니 여기 보통 사채업자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자, 그래서 전화했더니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동차는 내가 써도 상관없답니다.
자동차 뭐라고요? 내가 써도 상관없고 서류상으로만,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만 담보 설정하겠답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뭐 설정한다고요? 저당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다른 법에 따라서 뭐라고요? 등기 등록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받듯이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대상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 감정평가하듯이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감정평가 대상. 그리고 여기는 어떤 것들은요? 어떤 것들은 중개활동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뭐가 된다고요? 중개활동.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할 때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준부동산 해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눈도장만 딱 찍으면 돼요.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거죠. 물에 떠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선박이 있네요. 이거는 선박 등기법에 따라서 20톤이 넘어가는 것들은 등기 대상입니다. 등기. 그 다음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항공기가 있네요. 사람이 탑승 조정해야 됩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항공기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자, 이 중장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요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건설기계 이렇게 합니다. 자세히 암기하지 마시고 눈도장만 딱 찍으면 돼요. 알겠죠?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거 뭐라고요? 건설기계다. 그 다음에 어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업권, 자, 광업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업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자 바다라든가 강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공유 수면이다. 이 공유라는 게 뭐냐면 공공이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공하면 국가나 지자체 있죠?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는 누구 거라고요? 국가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공유 수면의 일부에 대해서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배타적으로 양식업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어업권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어업권. 요거는 국가로부터 돈 주고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막 어민들은 막 그냥 막 하는데 원래는 다 돈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어업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등록도 안 하고 막 그냥 바다를 쓰니까 나중에 예전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빙이 안 되니까 보상도 못 받고 했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거 뭐라고요? 이것도 등록해야 하면 이거 뭐라고요? 어업권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어업권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요? 광업권이다. 뭘 채굴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요? 광업권. 요것도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민법을 좀 공부할 건데, 민법에서 이렇게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장을 운영하려면 토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죠? 자동차, 차량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특허권이라든가 영어권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따로따로 등기 등록했다고 쳐보자. 어떻게 한다고요? 예를 들어 따로따로 등기 등록한다면 자 따로따로 등기 등록한다면 뭐냐면 나중에 공장 주인이 운영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공장 주인이 빚도 못 갚을 수 있어 없어요? 빚도 못 갚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경매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뭘로 한다고요? 경매 처분될 수 있으면 경매로 처분됐죠. 그러면 그때는 토지는 갑이 가져가고 건물은 을이 가져가고 특허권 병이 가져가고 자동차는 정이 가져가고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 공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권에 지어놨던 공장이 뭐라고요? 자, 없어지면서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의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고 해서 이런 법에 따라서 통째로 만약에 등기한다면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형태가 있는 재산을 유체재산 해줍니다. 형태가 없는 특허권 같은 걸요 무체재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통째로 등기하는 겁니다. 싸잡아 등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나중에 경매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선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우선에서 매각하면은 그러니까 통째로 운영할 사람한테 우선에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사회적 손실은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돈도 빌리기도 아주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같은 것도 막 그 통째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리니까 아무래도 그 공장 주인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걸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공장재단 아니면요 광업재단 이렇게 합니다. 공장재단 뭐라고요? 광업재단. 자 그냥 통째로 그냥 그 눈도장만 찍으면 돼요. 암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 다음에 우리 나무 혹은 나무들의 집단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무 혹은 뭐라고요? 나무들의 집단은 이걸 수목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목. 수목은 원래는 정착물은 맞죠?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그렇지만 독립성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독립성은 없어요. 다만 이걸 명인방법으로 공시할 때는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독립성이 인정이 됩니다. 됐죠? 다만 이거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나무의 집단에 대해서 뭘 설정 불가능하고요? 저당권 설정 불가능한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렇게 이건 나무대 하나는 안 됩니다. 나무대 집단만 이렇게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뭐라고요? 요거를 나무대 집단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이제 임목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뭘 쓴다고요? 임목. 그때는 다른 법에 따라서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다른 법에 따라 뭐가 된다고요? 별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남한테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등기까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담보 잡히고 나무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정리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웬만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는 다 했는데 몇 가지 약간 부족한 거는 3월 달에 있죠. 그때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목적으로는 이 정도만 정리해도 일단은 거의 대부분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몇 개만 확인할게요.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맨 아래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때 있죠. 이걸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있죠. 2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다. 부동산을 생산요소,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등으로 파악하는 것은요.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다. 자, 생산요소, 소비재, 자산, 자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경제적 개념이다. 세 번째 볼게요. 부동산은 기술과 법과 경제적 측면이 혼합된 개념으로 파악할 때 기술적 측면은요. 유형으로 법과 경제적 측면은요. 무형으로 구분된다. 자, 기술적 개념은 뭐라고요? 유형으로 법과 경제적 측면은요. 무형으로 구분된다. 4번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등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민법상 부동산은요, 토지와 그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을 말한다. 그렇게. 6번 볼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뭘 하고요?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되죠?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그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에 국어. 국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공시법을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건데, 뭐 어떤 수로라든가 아니면요, 뭐 또랑 같은 거, 도랑, 이런 걸 뭐라고요? 국어다 해줍니다. 조그만 또랑 같은 거 있죠? 이걸 국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연의 수로가 될 수도 있고 인공으로 만든 수로가 될 수 있어. 농수로 같은 거 전부 다 뭐라고요? 국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어. 그러면 만약에 그 시멘트를 가지고 농수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수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겁니다. 농수로만 네가 사갈래 이런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독립성이 없다. 그러니까 토지의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는 종속된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8번 보겠습니다.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 기능, 효용 똑같은 표현입니다. 기능 및 효용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아까 뭘로 취급한다고요?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물론 물리적 손상도 없다는 가정하에 저렇게 기능적 손상이 없는 부착된 물건이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네, 9번 볼게요.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같은 거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10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죠? 따로따로. 근데 일반적으로 건물만 따로 파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겠죠? 건물만 따로 팔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보통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돼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걸요, 복합부동산이다 해줍니다. 부동산이 2개 이상 붙어서 부동산 활동이 될 때 뭐라고요? 복합부동산이다. 알겠죠? 읽어볼게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따로따로 팔 수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이를 뭐라고요? 복합부동산이다. 어쨌거나 부동산이 2개 이상 붙어있는 걸 뭐라고요? 복합부동산이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알아봤고, 잠깐만 쉬었다가 부동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